지금 저희는 대전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대전충청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바람직한 정체성이 무엇이 될까 모색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전충청인의 정신세계를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충청도 사람을 양반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양반의 실체는 무엇이고 충청도 양반이 지향하는 가치와 품성은 무엇이 될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충청도 양반이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다른 말은 선비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럼 이제 충청도 선비가 가져야 될 어떤 품성과 덕목이 무엇인가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충청도 양반이라고 하든 충청도 선비라고 하든 하나의 귀감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일반 강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제 글도 쓰고 그러면 가끔 저는 저하고 옛날 선비를 이렇게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과연 옛날에 제가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선비 소리를 들었을까? 제 깜장과 어린 판표도 없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조선시대 선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서 평가를 좀 한다든가 배울 점이 있다든가 생각하면 저희가 한 5가지로 생각하는데, 첫째는 저는 역사로 얘기하면 남한테 지고 싶지 않아요. 근데 문학을 시한수를 제대로 못합니다. 예. 철학 얘기도 하면 30분만 지나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선비의 동무 무슨 흔히 시서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서화도 있고 문사철. 예, 문사철. 근데 우리 선비들은 다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 선비 문화 얘기할 때 문사철하면 다 인문과학이잖아요. 예. 조선시대 선비들은 인문과학자 아닙니다. 사회과학자. 수신제가 치고평천. 어떻게 글만 쓰고 어떻게 역사공만 잘해서 논문 잘 쓰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상과 나와 세상 사람은 더불어. 그러니까 학문의 분야가 내가 너무 좁구나. 우리 지성인들이 과연 그런가요? 문학가는 문학자랑만 하고 철학가는 철학자랑만 하고 역사는 역사자랑만 하고. 시야가 좀 편협하고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깊이는 있겠지만 당연히. 그래서 한쪽을 깊이 파는 거예요. 예. 딴 쪽은 약한 거예요. 근데 예. 조선시대 선비들은 올라오더라고요. 요즘 말하면 제너럴리스트로서의 소양을 그러니까 갖추고. 그게 사회를 보는 눈이라든가 약자와 강자를 보는 눈이라든가 지식인과 비식인과 사이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거라든가 이게 다 있습니다. 그런 점을 배우지 못하면, 그런 점을 보지 못하면 충청정신 제대로 본 게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실천을 얼마나 했는지, 의병을 했는지, 왕한테 한번 입바른 소리를 했는지, 예. 못 사는 사람과 못 배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베풀었는지. 그러면서 저를 데려들어봐요. 과연 제가 그 어려운 일이고 나라 어려운 일 나갈 수 있는 만한 사람인가. 저도 뭐 서명하고 뭐 이거 다 하지만 죽을 때는 피해갈 것 같아요. 요령 피워서. 예. 야, 이거는 죽어야 산다고. 죽을 자리에서 죽어야 선비가 됩니다. 근데 그게 꼭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와 신조와 인생을 제대로 합니다. 원칙과 명분을 위해서는 자기 몸을 던진다. 뭐 세 번째는 대변자 역할을 했어요. 예. 선비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나쁜 아주 특권층을 비판한다면 그게 대변.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 지성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한 거거든요. 지금 지성인들이 과연 그렇게 하나요? 옛날에는 사직서를 그렇게 많이 내요. 예. 계속 사직서. 지금은 사직서가 아니라 안 불러주나 하고 전화기야 뭐 기대고 기다릴 거예요. 막 집어넣고. 네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합 예술인이었던 것 같아요. 시서화에 단응해. 문직을 안 남긴 사람이 없어요. 예. 그냥 분만 들었다면 일필이지. 예. 그거를 다 문화예술로 표현하는. 지금 지식인들 물론 뭐 문화예술 따로 있지만 근데 그게 같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정자나 노정에 딱 올라가서 대화를 할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가 다 됐을 텐데 지금 우리는 그 얘기하면 졸리고 딴 얘기하면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그 조선시대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번에 우리가 생각할 거는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현재와 미래,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아니 현재와 미래 할 때 앞을 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정말 지성적으로 갖고 있었던 게 선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충청도가 그런 거를 표현한 것이 많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가치를 인정하고 또는 긍정적으로 보고 그것을 현대에 어떻게 이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체성을 이어가는 거죠. 그냥 뭐 어떤 사람 유명한 사람 뭐가 잘났고 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5가지를 제가 비유하면서 저는 21세기에 태어나기를 진짜 잘했다.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저는 소위라도 먹기는 아주 저 중하위급 사람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충청도에서 유독 그러한 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활동하신 분들. 그렇죠. 그런 어떤 그 원인이라고 들 수 있는 그게 이제 그런 바로 게 있을까요? 충청도에서 지금 이제 조선 건국 이후로 지금 16, 17세기가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 사회를 리더하면서 배워졌던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하지 않으면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니까 그렇지. 한 200년 전만 해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한 칼에 아마 야. 저건 선배 아니야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자존심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이제 선비라는 표현을 요즘 말로 하면 예를 들면 뭐 신사라든지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까? 그것도 아니면 그 뭐 사회적 실천적 지성. 지도자, 뭐 실천적 지성인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그 일관되게 갖고 있는 어떤 그 추구하는 가치라고 할까 내용을 본다고 하면 남의 기감이 되고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봉사하고 희생한다. 뭐 요즘 얘기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정신이 이미 충청도 양반의 정신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거를 정확히 좀 봐야 되는데 물론 양반이나 선비층에도 예. 지금 얘기하는 이 아주 에센스가 박힌 이런 부가 많지는 않겠죠. 예. 뭐 30%인지 40%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나머지 8, 90%저 90, 10, 100대는 이거를 보고 배우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징적인 정신, 핵심. 예, 예. 그걸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고서 선비를 얘기해야 되는데 나쁜 쪽을 먼저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선비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추상적인 거지만 대쪽 같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다 한다. 예를 들면 그렇죠. 이런 것이 선비라고 저희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뭐 그렇지 않고 뭐 시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뭐 요즘 유행하는 철새 정치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지도자로서 대접을 받을 수가 없고 또 선비라는 호칭이 부끄러운 분들도 그렇죠, 있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저희가 바람직한 대전 충청의 정체성이라고 하면서 오늘은 이제 충청 대전 충청인의 정신 세계를 저희가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그러면 그 충청도의 그러한 정신 세계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을 한번 꼽는다면 어떤 분을 꼽으실 수 있겠어요? 그게 참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충청도의 선비들을 만약에 할 때도 시기별로 다르다. 아, 예. 시기별로 각 시대마다 역할이 다르거든요. 예. 예를 들면 우암, 동춘, 초려나 이분들 살아계실 때는 혼란이 막 야기되기 시작하는 저 국가의 정통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태동기라고 할까. 네, 그럴 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면 예. 거꾸로 반대로 확 내려와서 이 한나를 갖고서 예. 예세가 들어오고 자주권이 흔들리고 사회가 막 변할 때 어떤 역할을 할 거냐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때로는 이제 실학시대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지만 조선 후기에 가서 사회가 혼란할 때 그걸 어떻게 다시 개혁할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충청도의 유림 속에 각 시대별로 그런 사실은 사육신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그죠? 그 시대의 사육신은 역적이지만 의와 충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정말로 국가의 대반역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세조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서도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각 시대마다 그게 다른데 누구를 꼭 꼽으라 해서 한 사람 꼽는 건 굉장히 제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긴 하는데 충청도에는 각 시대마다 그걸 상징하는 선비 군들이 이렇게 있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조직체로
그걸 당이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당이라고 붕당이라고 또 저희는 표현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한번 저 우리 교수님한테 여쭤볼게요. 일반 우리 시청자들 생각해 보세요. 붕당을 당쟁이라고 그래요. 일본인들이. 뭐 당쟁이라는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사실은 붕당이었거든요. 보세요. 붕당이 심하면 나라가 가로. 붕당이 없으면 나라가 가로. 두 개가 하나는 망해요. 하나는 어지러울 나뉘어요. 그럼 붕당이 심하면 망할까요? 어지러울까요? 그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이제 저한테 기대하는 대답은 정석화된 도식화된 대답. 네. 붕당이 심하면 나라가 파국에 이르고 뭐 망한다 이런 대답을 저희는 주입식으로 그렇게 교육을 배워왔죠. 받았어요. 그게 심리사.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 시대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다양한 의견이 각계각층에서 나와야죠. 이제 그것이 혼란인 그래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붕당이 심하면 나라가 예. 어지럽기는 하지만 언로가 활발히 근데 소통되고 붕당이 없으면 일단 독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망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망한 것이 세도 정치 때문에 망한 거지 당쟁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당쟁의 시기에는 잘못을 하면 상대편에서 그걸 칼같이 잡아냅니다. 예. 그러니까 똑바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로서 상대편 공격하는 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정치에는 난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그 당쟁이라는 걸 일제 식민사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부 그러면 안 될 것처럼 그럼 세계 지구상에 당쟁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일상 독재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익숙히 알아서 그냥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 말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말로 사리사욕에 빠진 당이 있어서 그렇지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비판을 하면서 하면 국가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필요한 거죠. 네, 그런 것이죠. 이제 언로가 일단은 개방이 되고 이제 제가 그 대표적인 충청도 양반, 충청도 선비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을 몇 분을 꼽을 수가 있냐는 게 시대에 따라서 틀리다.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뭐 그 말 동의를 하지만 저희가 지금 이 자리가 이제 동춘당 공원에 있는 그 후연제 고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은진송 씨 우암을 저희가 또 외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그 같은 당시 시대에 그것도 똑같은 말씀인데 예. 이제 그럼 우암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예, 우암과 동춘을 같은 은진송 씨인데 예. 해덕인데 두 분을 보면 서로 달라요. 예. 두 분이 합쳐져야 하나가 돼요. 아, 예? 그래서 우암이라고 하면은 철저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고 모든 걸 행동으로 실천하고 틀리면 뭐 저희가 없고 근데 동춘은 거기에 비하면 참 이렇게 포용력이 있었구만요. 네. 기다려줄 줄도 알고 그러면 이거를 갈라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는 것도 나는 그런 게 아니죠. 있거든요. 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그 당시 그리고 당쟁이라고 소위 표현한 그 시대에 보면 칼 같은 친구들이 그렇게 자정한 친구들이 서로 비판하거든요. 야 진짜 멋있는 거야. 요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뭐 해준다거나 아니면 고치라고 하거나 그러지 그걸 법미로 만들지는 않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선비들의 기계라는 게 참 멋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저희가 충청도의 정체성, 대전 충청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 세계가 그 사람의 행위나 어떤 그 사후 성과를 반영한다. 뭐 어떤 분들은 그걸 상부구조, 하부구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기도 하죠. 예. 그 정신 세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반이라고 하기보다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선비 정신이다. 그렇죠. 선비들이 아까 지향하던 5가지 덕목이라고 할까? 뭐 이런 부분을 저희 그 대전 충청의 정신적인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좀 현대에 맞게 좀 이렇게 제작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우리의 준비가 예. 돼야지 그냥 또 500년 전, 400년 전, 300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그 사회가 다시 돌아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혼란한 시대에 그렇게 했던 그 선조들의 지식과 지혜 그 다음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했던 그들의 판단력 그리고 현재 사회에 우리가 똑같은 걸 경험할 수 있잖아요.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그럴 때 지성인으로서 사회의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것을 배우는 게 충청의 정신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송아무개, 김아무개, 누구의 뭐 그래갖고 막 추앙하는 것도 있지만 난 그거보다는
그것들이 사실 합쳐지는 어떤 사회적 그게 있으니까 그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예, 아까 교수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잠깐 이게 대담 콘서트다 보니까 여기서 바이올린하고 기타 우리 전통악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간에서 이 장소에서 서양 음악을 듣다 보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곡을 그런 곡을 선곡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서 느끼는 느낌. 그래서 시대가 변했지만 충청인들, 대전인들의 그 정신세계를 관통하는 어떤 뭐 일관된 아니면 그걸 하나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뭐 5가지 그 가치 중에 다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시대가 또 변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어울리는 충청인의 새로운 정신적 정체성을 말씀을 해주신다면 뭐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하시고 그러니까 싶으세요? 음악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예.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요. 인생을 논한다든지 사회를 비평한다든지 우리가 항을 봐야 되어서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그런 토론을 하고 또 그런 강의를 듣고 논란을 하고 하는 것이 또 선비문화예요. 예. 그러면 충청의 선비정신이 현대에 와서 되살아나려면 그런 어떤 조직이라든가 그런 정말 그런 사회와 나만의 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박사하겠다고 내 조선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 생뚱맞을 것 같죠. 뭐 서양 악기가 들어오고 그렇지만 사실은 문화예술이라는 게 현대사회는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성사적 삶하고 문화예술적 삶하고를 근데 문화예술이라는 게 변하잖아요. 세상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음악 얘기를 해서 서양 음악 얘기를 했지만 그것만 있겠어요. 아까 홀로아리랑도 했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붓글씨 하나 가지고도 많은 생각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시 한 수를 써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공간,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되면 충청의 정신이 또 다른 21세기의 새로운 문화, 지성으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과거의 유물로서 저희가 폐기 처분할 것이 아니라 현재나 미래에도 충분히 유용한 가치가 있는 그런 그 정신적인 덕목으로서 존재할 것이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과거의 시 한 수도요. 예. 그 사회에서 그런 말을, 그런 시를 쓴 분을 생각하면서 현대에서 보면 현대에도 그런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끝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최근에 달라진 경향이에요. 강연 듣는 거 싫어해요. 예. 토론하는 걸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의사를 발표하는 모임을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강의 듣는 거는 물론 유능한 분 모셔다 좋은 강의 듣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내 의견을 좀 얘기하고 싶어. 근데 사실은 선비정신 속에는 자기 의식이 굉장히 그리고 그거를 내놓고 남한테 비교해보고 자기를 평가받고 자기가 리더가 되고 될 수도 있고 제시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정신이 많다면 충청도의 어떤 의식이 좀 쓸 수도 있고 사회가 발전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오늘 충청인의 정체성 탐구라는 제목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시간이 다 된 것 같고 지금까지 공주대학교의 이혜준 교수님의 충청인의 정신세계의 특징 그리고 그것이 미래에도 충분히 가치 있는 덕목으로서 통용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끝으로 더 많은 얘기는 또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